네, 오윤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예. 잘 쉬셨죠? 그럼요. 더 예. 쉬고 싶으셨나 봐요. 아닙니다. 네, 피드백 타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현님께서 근데 김계한 사령관은 왜 변호인 선임을 안 했을까요?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안 했을까요? 아까 일각의 해석에 의하면 변호인 선임을 안 한 만큼 자신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뭐 해석인데. 아,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입을 닫았으니까요. 네. 뭐 물론 그 조사에서 모르겠는데 기자들 질문에는요. 그랬군요. 예. 자, 미니로 최현숙님께서 법 앞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 평등해야죠. 대통령도 영부인도. 맞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죠. 예. 이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미니로 이상영님께서 그러고 보니 미디어 오늘 대통령실 3개월 출입 금지인가 당했다던데. 이게 보니까 미디어 오늘 기사 기억하시나요? 참고로 윤은 왜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를 받아들여야 한다로 고쳤을까? 요거 관련한 기사 때문에 예. 출입금지 당했나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네. 예. 대통령 국무회의 예. 모두 발언 내용이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된 문구랑 살짝 바뀌었다. 이 뉴스에 관련해가지고. 요 단어가 바뀌었다고 3개월 정지시켰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예. 예. 그랬군요. 무시무시하네요. 예. 이거 끝났습니까? 피드백이? 오늘은 별로 없네요. 많은 분들이 쉬시느라고. 예. 오늘 그리고 아까 어느 고속도로 공간인가 14km 정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올라오는 네. 어디인가를 제가 잊었는데 듣고 나서 그만큼 많이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그래요. 그 안에 계시면 시간 많으실 텐데 왜 댓글 안? 그렇게 꽉 막힐 때는 무조건 뉴스 하이킥 들으시면 되죠. 아까 많이 막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AS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창으로 알려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하프타임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외교부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받던 중에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전 취재 신청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거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오늘 24시간 전 취재를 신청하라는 규정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분명히 보안 문제 때문에 24시간 전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보안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그 보안 문제는 원래 중요하죠, 대사관. 근데 대사관은 원래 보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신분증 맡기고 이 신체 검사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24시간이라는 규정을 내세운 게 이 대사 비판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또 이 자리에서도 오윤혜 씨와 얘기했죠. 참 막무가내라고 얘기한 지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니까 그게 막무가내였던 사건이 맞구나 이렇게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주중 대사관이 원래 간담회에서 현장 질문을 안 받는 형식인데 이에 대해서 대사관은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또 정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선거 끝나고 뭐 검찰도 달라지고 좀 달라지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세요? 뉴스 하이킥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쨌든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시고 정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뉴스 하이킥은 참 어떤 뭐랄까 어떤 이쪽 저쪽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괜히 청취를 잃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만들어 주실 거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요. 이번 주에.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 앵커님께서는 이 기자회견에서 꼭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은 주제가 있는지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물론 갑자기 목이 막히죠. 생각만 해도 목이 메어 지금. 근데 물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질문 형식이요. 이게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기자들 한번 질문하면 대통령 한 20분 말씀하시고 이러면 몇 개 질문 없이 또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제대로 된 질문 답변이 있으려면 대담 형식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목이 진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런 기자회견이라면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 안 하겠지만 제가 좀 시간이 많은 기자회견이라면 이런 질문은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대통령 당신께서 지금 검찰총장이라면 그리고
예를 들면 조국 대표의 부인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너무 사람들 많지 않은 좀 대담 형식의 질문이랑 그런 질문을 꼭 해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들이 있잖아요. 그 혐의들을 지금 과거에 조국 대표였던 부인이 그런 혐의들을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해서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총장 때 예단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사건이야? 이건 그래서 그런 질문 한번 하면 속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하셔도 되는데 절대 슬리퍼를 신고 가지 마십니다. 저는 저도 기자 현장 기자 할 때는 기자실은 슬리퍼를 많이 신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다들 슬리퍼를 가까운 그렇습니까? 곳에 갈 때도 갈아 신고 갔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기자실에서 그 여름에 이야기가. 막 덥고 하니까 슬리퍼 신고 또 뛰어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법적인 부분을 이제 정치권에서 워낙 뜨겁게 다루고 있어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대책 없는 정책으로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이 정부의 특징인데 특히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료 현장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이거는 제 주변 지인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항암 2기인데도 큰 병원에서 안 받아주고 정말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큰 병원들도 경영난이고 보니까 경위 의료원은 폐업 위기가 있고 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숫자로 타협을 해서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자들 지금 큰일이죠. 병원 경영하는 측에서도 그 의사들 그렇고 학생들 지금 유급에 엉망진창이 돼. 그 학부형들까지. 저도 제 친구 중에 이제 의대 다니는 자녀를 가진 친구들은 좀 난리예요. 그렇다고 환자 말씀하시죠. 환자 난리. 이 지경이 되도록 뭘 이렇게 손을 댔으면 정말 그 아프신 분들이나 학생들 부모 학생들 정말 막 끌어오르는 원망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 왜 언론은 이걸 제대로 안다느냐고 화를 막 내고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이 사태를 워낙 망가져 있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손대야 될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의대 증원의 숫자를 잘 합의했으면 의대 증원은 모든 국민의 열망인데. 근데 물론 여기서 의사들도 전혀 타협을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도 정말 원망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일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 하나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이라면 그래도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실마리 찾아나가려고 아무리 자기들이 화가 나고 해도 대화의 실마리는 찾아나가고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협상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답답하긴 해요. 대한민국 대화가 제일 안 되는 두 집단이 지금 부딪힌 건데 그 피해는 지금 오롯이 국민과 환자들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빨리 의사들과 협의해가지고 대통령의 협의 능력으로는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진짜 야당, 여당, 국회 다 나서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점이 언론에 생각보다 많이 안 실리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워낙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디서부터 누굴 불러내서 뭘 여쭤봐야 될지 자체가 감이 안 될 정도로 막 실타래가 엉망으로 엉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번 망가진 게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지. 그렇다면 정말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건 의사 집단도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실마리라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사들도 이 엉망이 대한 또 원망과 화가 정부를 향해 나겠지만 협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아니면 난 꼼짝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의료 대란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으니 이 현실을 좀 아시고 뭔가 대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2월에 기자회견 대신에 KBS 대담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부인이 누구에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또 디올백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그만한 백 이런 파장이 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준비하자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다를까요? 다르겠죠. 기자들은 당연히 날카롭고 예민한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자회견의 형식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또 답답한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죠.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하면 빙 둘러서 한 20분 얘기하고
한 날카로운 그러면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한 질문 3-4개만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네. 상황도 가능한 거죠. 이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2년 만에 온 기회인데 기자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기자들 최선을 다하겠죠, 당연히.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그 KBS 대담화에서 얼마나 국민적 비판이 많았는지도 목격했으니까 네. 여기서 질문권을 부여받은 기자는 대단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아마. 네. 그렇다면 가장 국민들이 궁금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쓸 거고요. 네. 그런데 네. 그거는 질문을 받는 분이 얼마나 성의 있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타이머를 줘가지고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께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부에서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혜 씨. 감사합니다.